자, 뭐 미적 앞부분도 차근차근 할 건데, 우선 미적은 단원 제목이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 미분, 촉분이야. 여기서 요게 수투가 제목이지.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수투랑 크게 다르지는 않고, 아마 오늘 여기 다 끝날 거야. 이건 간단하니까. 수열의 극한은 사실 근본적으로 수열은 함수랑 시스템이 같잖아, 그치? 다만 이 친구는 이제 영어와는 달리 정의역이 자연적으로 한정인 거니까.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그냥 극한 안에 포함이 되는 건데, 수열의 극한 자체가 뭐랑 연결되는 거냐? 함수의 극한 중에서 우리가 수열 이렇게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6n 제곱 마이너스 2다. 그럼 이걸로 10번째 항, 20번째 항 그냥 여기다 숫자 넣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이 수열의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아. 유일하게 an의 n 값이 엄청 커지면 뭐가 될까는 궁금할 수 있지. 단 이게 뭐 마이너스로 가거나 뭐 3분의 1로 가거나 갈 리가 없잖아요. 그죠? 0으로 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보다 훨씬 쉬울 거야. 그래서 앞에 사실 미적 처음에 하면 애들이 쉽다 생각하거든.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이제 수열의 극한을, 함수의 극한을 수투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새로 배울 게 없어. 그래서 여기는 앞에 풀어보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뭐야 이거 문자만 바뀌었네? n이 x가 n으로 바뀌었네?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따로 설명을 안 할 거야. 뭐 본인이 못하진 않으니까. 자, 근데 수열의 극한을 단어로 나눠 보면은 크게 극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급수 파트가 있는데, 지금 말한 파트가 그냥 수열의 극한 파트야. 여기는 따로 설명할 게 없어. 진짜로 없어.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뭐 1대1로 해주든 강의를 하든, 여기는 정말 못하는 반을 수업하는 거 아니면 잘 안 해. 할 게 없거든.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서 이제 수열의 극한 말고, 수열 우리가 뭐 배우냐면 등차 수열이랑 등비밖에 안 배우니까 비수열의 극한은 따로 배웁니다. 등비수열의 극한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등비수열은 귀찮은 파트야. 재밌는 파트도 아니고. 근데 귀찮으니까 그걸 가지고 좀 우리를 귀찮게 만들 수 있지. 뭐냐? 등비수열은 강의실에 이래가지고 여기가 소대 좀 가릴 수 있어. 바로바로 치워줄 테니까. 네, 요겁니다. 그러면 n이 커지면 얘가 어떻게 되겠냐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얘는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겠고, 여기가 문제인데 이 얼에 무한대 거듭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얼에 무한대 거듭적으로 하면 이 얼이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지. 근데 얘가 만약에 3의 무한대다, 그럼 뭐 엄청 커질 거고, 얘가 1의 무한대다, 그럼 그냥 1이겠고, 3분의 1의 무한대다, 그럼 값이 점점점 작아질 거고, 이런 식으로 대략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따져보니 이 친구는 귀찮지만 얼 값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얼이 1일 때, 얼이 마이너스 1일 때, 얼이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걸 선호하는데 이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둘 다 알아둬야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네 가지로 나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집어넣으면 알 수 있어. A에 1에 n-1은 의미 없으니까 이것의 무한대 값은 A겠지. 얘는 마이너스 1의 무한대 거듭제곱은 마이너스 1의 짝수 거듭제곱이냐 마이너스 1의 홀수 거듭제곱이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여기는 글쎄 되는 거지. 이 값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때 달라. 이걸 뭐라고 하느냐? 진동한다라고 해요.
그 다음 여기는 아까 했던 거에서 3분의 1 같은 케이스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가면 갈수록 1보다 작은 녀석들은 거듭적으로 할수록 값이 점점 작아지겠지. 작아진다는 게 마이너스로 작아진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어월이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어의 n승 꼴은 0에 가까워집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 이쪽은 뭐 3의 거듭제곱이라든지 뭐한데 마이너스 6의 거듭제곱은 값이 엄청 커지거나 엄청 작아지니까 발산 이럴 때 그냥 발산해버리면 됩니다. 뭐 무한대 표시할 필요 없고 그냥 커진다고 알고 있으면 돼. 커지거나 작아진다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건데 공식이지 외워야 되는 거지 뭐냐 수렴 조건. 근데 이거 개념서 잘못 보거나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못하면 수렴 조건을 공비 요거랑 요걸 때네 그러면 결국 월이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야. 1이어도 되네.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주의할 게 뭐냐 초항이 0이면 사실 공비가 6억이어도 0이지. 요거 이쪽 까먹으면 안 돼. 이걸 되게 많이 이제 활용해서 물어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해서 수렴하기 위한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가 어리니까 요거 1일 때부터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x 빼기 1이 0인데 이거 놓치기가 쉽거든. 이거는 이제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알잖아. 깜빡해서 빼먹은 거니까 이건 뭐 연립부동식 이렇게 두 개 나눠가지고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계산하면 되니까 나눠서 풀면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푸는 거 할 때 이거 빼먹는 경우가 되게 많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뭐냐? 야, 이 등비수열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걸 물어보는 형태가 되는 거지. 자, 좀 다르게 따지면은 아까 수열은 함수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이제 거기 부연 설명하자면 수열은 함수인데 등차 수열이 있고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수열에서 변수를 하면 n이니까 이건 건드릴 게 없고 이렇게 되는데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걸 만약에 수열인데 이걸 함수화 시키면 함수에서의 변수는 n이 아니라 x잖아요. 그럼 결국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거 뭐냐 하면 1차 함수로 볼 수 있죠. 얘는 지수함수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지수함수의 모양으로 추론을 해도 돼. 어차피 극한이라는 게 이 함수가 어떻게 될까 뭐 그래프를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근데 자, 이게 만약에 이제 등비수열에서 지수함수의 극한으로 하게 되면은 지수함수가 1보다 크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 무한대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면 월이 1부터 0 사이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나머지 부분은 그래프를 설명하기 쉽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뭐 잘 쓰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등비수열의 극한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기본이고 중요한 건 이제 애들이 많이 하는 말은 선생님 풀 때 이거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된다는 게 어려운 거지. 다 나눠봐야 되는데 어디를 나눠봐야 되는 거냐 하면 어의 n승꼴이 나오게 되면 무한대로 가는 거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실전 문제들은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를 푸는 게 이제 일반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F5를 해서 그래프를 그리라고 할 수도 있고 불연속점의 개수를 찾으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발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F5 대신에 여기를 X로 줄 수도 있지. 여기를 X로 줄 수 있으니까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얼의 n승꼴 뭐 n-1은 의미 없으니까 얼의 n승꼴이 나올 때에 대한 얘기니까 다시 좀 전처럼 나눠서 합니다. 근데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1, 3, 마이너스 1
의미 없고 마이너스 1이면 이 값이 그때그때 바뀌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문제를 만든 사람이 문제를 잘 만들면 이것도 답이 나올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 여기서 n이 짝수면 3분의 홀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4. n이 홀수면 1분의 짝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수렴할 수도 있어요. 보다시피. 근데 보통 이거 잘못 만들어서 이게 숫자가 다르면 답이 달라질 수 있지. 그러니까 요거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별표 침. 언제나 뭐 수렴한다, 언제나 발산한다. 그냥 이거 보고 진동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단 사실 이게 제일 속 편해. 얼이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면 얼의 n승꼴은 그냥 날아간다. 0이 된다라고 외우셔도 됩니다. 마이너스예요. 여기는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되네. 자 됐어. 근데 여기까지는 여기 접근법과 사실 크게 다르지가 않잖아. 여기가 달라.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떻게 쓰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이거랑 유사해요. 뭐냐? 이거 물어보면 여기 발산하고 여기 발산하자. 마찬가지로. 하지만 이거 답이 뭐야? 4잖아요. 여기가 3승이면 얘가 달라지는 거고, 그지? 그래서 얘도 사실 근데 다시 한번 써볼게. 이렇게 써. 3x 제곱 있을까? 아이고. 자, 이거를 무한대가는 극한을 하면 원래 오리지널 풀이법은 뭐야? 어떻게 풀어? 문제집에서는 4라고 하기 전에 4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만약 풀이 과정을 보여달라고 하면 의미는 없지만 어떻게 하느냐면 x 4등분 나누지. 이렇게. 그럼 이거 0 되고 이거 0 되고 이거 0 돼서 4. 이게 원래 적석이잖아. 그래서 얘도 이 발산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느냐면 4의 n승을 나누라고 가르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결국 그러면 이거랑 접근법이 동일하니까 그냥 보자마자 4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지. 같은 이유로. 이해되셨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설명을 문제는 되게 빨리 풀 수 있는데 설명을 하라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 풀이도 알고 있어야 돼. 풀이 과정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도저히 같은 경우는 내신도 신경 써야 될 테니까. 자 근데 말 나온 김에 지금 여기만 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밑으로 뺀 건데 결국 여기는 여기서 뭐가 되는가? 그냥 얼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4인근 예를 든 거고. 그래서 결국 이걸 가지고 보통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얘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혹은 뭐 없는 것은 이렇게 물어봐. 그럼 예를 들어서 F5의 값이 될 수 없는 것만 찾아달라고 그러면 3분의 1 되고요.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6 가능하고요. 2 가능해. 이건 뭐냐? 여기 들어가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얘네들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여기 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래프 그리기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프 그려가지고 뭐 교점의 개수를 딴다든지 해서 아예 스투 쪽으로 문제를 틀어서 좀 사이즈가 크게 해서 뭐 소수령 문제가 나오게 할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잘 알아들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스피디하게 하는 편인데 본인이 그 속도 조절은 뭐 너무 빠르다고 생각할 리는 없겠는데 말을 해주세요. 네.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돼.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얘는 등비가 한 개짜리인 경우예요. 등비 수열이 꼭 한 개만 나오라는 법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4x 이거 했는데 이렇게 쓰면 이때는 사실 얘는 의미가 없죠.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왕이니까 그지? 얘만 따지면 되는 것처럼 뭐가 있냐? 등비가 2개 이상의 경우는 있어요. 뭔 소리냐?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것도 좀 전에 썼던 거랑 원리가 같은 거야. 마치 n세제곱 n제곱 n세제곱 n제곱이라고 이해하면 되게 간단하지. 그 답이 뭐가 되느냐? 1이 됩니다. 간단하잖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모의고사스러운 문제를 내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좀 전에는 여기가 2여서 무시됐는데 여기는 얼이 3보다 큰 4일 수도 있을 거고 얼이 2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풀이가 완전 달라서 얼이 3보다 크면 이쪽을 봐야 되는 거지. 그럼 뭐 마이너스 1. 얼이 3이면 0입니다. 없어지니까. 얼이 3보다 작으면 이쪽이 크니까 1입니다. 자, 근데 자 여기서 주의할 거. 만약에 자 이렇게 있으면 답이 뭘까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일 텐데. 마이너스. 잠깐만요. 헷갈리지?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오케이 마이너스인가. 자 우리가 앞에 과정을 살펴보면 여기서 여기 이제 지워졌는데 아까 요거 하기 전에 x 4승 얘기할 때도 했었지만 결국 그 x 4승을 나누거나 그다음 아까 여기 4의 n승이 써 있었을 때 4의 n승을 나눈 이유는 나머지가 다 0이 되도록 만드는 거였잖아. 자 그래서 이거는 3의 n승으로 나눠 보면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또 발산하는 모양이 또 나오거든. 근데 얘를 마이너스 4의 n승으로 나누면 근데 여기는 바로 극한하면 0이 되니까 여기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기서 나누기를 3보다 클 때로 나눴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나누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마이너스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분수로 나타냈을 때 모양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절대값을 따져.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얼의 절대값이 3보다 작다는 얘기는 얼이 3부터 마이너스 3 사이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여기는 뭐 마이너스 2점 얼마 그래봤자 여기가 크다고 보는 거고. 이해됐죠? 1점 얼마 이게 더 크다고 본다는 거. 다만 여기가 아까 마이너스 4면은 이쪽이 답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누는 거지. 단 여기서는 이제 r이 마이너스 3일 땐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되겠네, 그지? 이렇게 따져줘야 되는 거. 그래서 등비가 중요한 건 뭐냐? 이 위쪽이랑 아래쪽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위쪽에서 얼의 n승꼴이 한 개만 나오면 나누는 거야,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거야. 이 귀찮더라도 원래 했던 이 방법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야. 복잡하더라도. 근데 등비수열이 2개 이상, 3개까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2개 이상 나오면 봐봐 지금 나눌 때 1보다 클 때 적을 때가 포인트가 아니지. 뭐냐? 서로 간의 공비의 절대값 이게 핵심입니다. 절대값 비교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가 큰지를 비교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예전에 저기 뭐야 그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볼 때 내가 이제 출제위원이 있어가지고 누가 나한테 문제를 하나 내달라 가지고 내준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 들어봐. 이렇게 해서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기억 니은 등 디귿 문제를 만든 적이 있었거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요 형태도 아니고 심지어 둘 다 문자 아니까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이렇게 했었어. 나머지 D는 내가 많이 복잡해서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 지금 말한 대로 하면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크면 A랑 B를 넣으면 여기 아닌 거 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이렇게 합시다. 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니까 A가 되겠고 이렇게 되면 이쪽이 크다는 얘기니까 B가 되겠고 이게 지금 얘죠. 그 다음에 두 개 더해서 여기 더했을 때 여기 안 된다는 얘기는 A가 마이너스 B랑 같지는 않다는 얘기거든. 그럼 A랑 B랑 같을 수는 있겠네. A랑 B랑 같으면 AN승 AN승 AN 플러스 1승 AN 플러스 1승이니까 결국 여기는 여기 되겠죠. 그럼 뭐야? A가 되겠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수학은 말로 잘 정리하면 편하지. 자, 그러니까 A가 B보다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A, B의 절대값이 A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A는 B랑 같은 거니까 B라고 쓰면 되겠지. 자, 그러면 크거나 같은 게 그 값이야. 그럼 여기서는 크거나 같은 게 A니까 3이라고 써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크거나 같은 게 A니까 3이라고 써야겠지. 절대값과 그러니까 부호는 상관없는 거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러면 좀 이렇게 좀 복잡해진 문제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등비설의 극한에서 따져야 되는 건 뭐냐? 두 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1보다 크다 작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끼리의 절대값을 비교한다. 조금 이제 사소한 문제긴 하지만 앞부분에서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얘는 기억을 해놔야 돼. 그 다음 급수입니다. 급수. 바뀐 지가 5년 정도 됐는데 그전에는 앞에 무한이란 말을 붙였었어. 근데 요새 빠져서 그냥 급수라고 하는데 급수는 뭐냐? 그냥 바로 식으로 써볼게. 예. 그럼 뭐야 이게?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 번째 항까지 합. 수열의 극한은 무한대 번째 항까지가 뭐냐를 물어보는 거고 급수는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 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전혀 포인트가 다르지. 이렇게 돼. 근데 무한대까지 더하는 방법이 있으면 따로 이렇게 배우진 않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써. 이거는 n번째 항까지 합인데 n을 무한대로 바꾸면 무한대 번째 항까지 합이 되겠지. sn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같은 말이고 sn이라는 표현을 또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시그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물론 당연히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데 절했을 때 표현법에 대한 얘기인데 이 식에 다 표현법이 풀이법이 나와요.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 1번 항이지. 그러니까 1번 항까지 합이지.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그 합의 식에 n으로 표현된 식에 n에 대한 극한을 해버리면 뭘 구할 수 있다? 급수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SN은 A1, A2 땡땡땡 하면 계속 더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 뒤에는 엄청나게 많겠지. 무한대니까. 근데 이렇게 있으면 전체에서 요만큼만 더해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전체 일부분을 더했다 해서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부분합을 하고 이 부분합에다가 뭐를 한다? 리미트를 붙이면 뭐를 구할 수 있다? 급수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야. 자, 그래서 급수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정리해주는 식이 궁극의 식인데 진짜 끝판왕 식인데 급수 쪽은 결국은 안 좋은 건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되는지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안 나와 있는 게 되게 많아. 그래서 그냥 외워야 되는 게 많아. 알려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냐 정리 한번 해보면서 얘기합시다.
우선 내가 이제 표를 내가 만든 거야. 이렇게 해서 급수가 나오게 되면 우선 1단계로 뭘 따지느냐, AN이 등비인지를 따집니다. 등비서열이면, 등비서열이 아니면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수용도라고 하지, 이런 거를. 그러면 순서대로 하는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등비서열인 게 확인되면 그 다음에 공비가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인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공비가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면 풀이법이 있고요. 공비가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가 아니면 또 풀이법이 있어요. 그 다음 이쪽 일반항에다가 리미트를 갖다 붙이면 0인지를 체크해요. 그래서 기냐 아니냐에 따라서 풀이법이 달라집니다. 이걸 이제 만든 근거는 이래. 지금 요 위에 빨간색으로 써줄 건데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증명이 불가해요. 나 대학교 3학년 때 한 거거든. 그러니까 외워야 돼. 뭐냐? 얘가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하면 AN 일반항의 극한만 요거만 따로 빼서 극한을 때리면 0이 된다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근데 얘가 참이면 이렇게 두 줄 긋는 거잖아. 이거의 대우도 참이잖아. 대우는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AN이 0이 되지 않으면, 그죠? 급수는 뭐 한다? 발산한다. 이거잖아, 그지? 그럼 잘 봐. 급수가 있는데 리미트 AN이 0이 되지 않아. 발산하네. 그래서 여기는 발산입니다. 우선 요 라인은 끝났지. 3번이라고 그럴게. 넘버링을 할게. 그러면 왼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이쪽 1번이랑 2번 상황을 볼게요. 자, 1번이랑 2번은 등비수열 2여서 이걸 따지는 거잖아. 그럼 등비수열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지금 기본적인 풀이는 뭐냐면 부분합에다가 리미트를 때리면 급수값을 구한다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요게 등비수열의 부분합이죠. 그럼 여기다가 이걸 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앞에서 한 거네. 얘는 뭘 이용해야 되는 거야? 어뢰는 한 개 있으니까 다시 귀찮지만 나눠서 계산해 봐야 되죠. 1 넣으면 계산 불가지. 부모가 여기 되니까. 근데 어리 1이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초항이 A니까 A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걔를 무한대까지 더하면 무한대가 되겠죠. 값이 존에 커지거나 존에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발산. 자, 잠깐 돌아볼게. 앞에서 이거 할 땐 1일 때 수렴했다? 급수일, 아이고. 근데 급수일 땐 1일 때 발산해. 이거 그래서 조심해야 돼. 두 개 되게 헷갈리니까. 자, 여기는 이것의 극한을 때리면 얘가 값이 꿀마일로 왔다리 갔다리 할 거 아니야. 여기는 뭐 여전히 뭔지 모르겠지. 자, 여기 아까 있어. 이런 형태 분수꼴이 되든 뭐가 됐든 이렇게 나오면 어뢰 n승 부분 뭐가 된다 그랬어? 없어진다 그랬어. 없어지면은 결국 얘는 얘가 되겠어. 그래서 얘는 수렴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여기서 얘네들은 숫자 아니야? 꼴, 공비, A, 초항. 그리고 여기는 아월의 n승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발산하겠지.
발산한 거랑 상수 곱해왔죠? 발산하겠지. 그래서 여기 발산한 거야. 근데 자, 수투 문제 본인이 풀어보면서 학교 시험 같은 큰 시험 그 무슨 뭐 센수학 다른 거 말고 기본 1단계 이런 거 빼고 문제 푸는데 극한 문제의 질문이 답이 발산인 적이 있었어? 없지. 가 물어봐. 그러니까 이건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이거. 그게 얘밖에 못 물어보는 거야. 다시 표로 가볼게. 그래서 공비가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얘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급수가 뭐다? 여기 1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아니면 뭐야? 이거잖아. 발산. 그래서 발산. 자, 그럼 다 됐네 이제. 4번 남았어. 이렇게 됐을 때 급수의 여기는 뭐냐? 이게 0이면 어떻게 되느냐? 0이면 0이 아니면 이건 되겠어. 0이면 수렴하냐? 명제 그런 게 아니지 시스템이 그지? 얘가 0이라고 수렴인 건 아닌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귀찮지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해봐야 돼. 해봐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 그래서 뭐냐 여기는 SN 구해 부분합 구해서 이거 해주면 돼. 해봐. 해보면은 해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것의 극한을 하면 수렴도 나올 수 있을 거고 발산도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수렴에 발산해. 해봐야 알지. 이렇게 되는 거야. 뭔지 몰라 나도.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어. 그럼 보세요. 본인이 봤을 때 여기서 급수 문제 이 파란 애를 질문하겠냐고 안 합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다음중 뭐 수렴 아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문제로서의 의미가 없으니까 요걸 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걸 주로 물어보긴 하는데 기초적으로는 얘보다는 결국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 무슨 말인지 이제 문제를 또 살펴볼게.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한 것 중에 앞에보다는 좀 더 복잡해졌지. 말이 복잡해서 얘는 외우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영상 보니 노트 필기 본인 해야 돼. 외우셔야 돼요. 수학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 이렇게 돼. 요걸 가지고 정리를 내가 한 거라 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이거는 안 되나요? 이거 우리가 명제에서 0이라고 하는데 이건 안 됩니다. 안 되는 명제에서 참고지 따질 때 안 된다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발례를 보여줘야 돼. 그렇지? 요 안 된다를 보여주는 요게 안 되는 발례가 3종 세트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첫 번째 로그 n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루트 좀 비트 사자. 여기 사자. 1번 말리 로그 n분의 n 플러스 1. 자, 이제는 자주 나올 거니까 기억해 놔야 되는데 얘가 이제 an이라는 소리인데요. 이제 가끔씩 극한을 하다 보면 로그랑 극한이 같이 나올 때가 있거든. 이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한다. 로그는 어떡하지? 이럴 수 있는데 로그라는 애가 되게 골 때려서 있잖아. 극한하잖아? 그러면 얘는 나중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요거의 극한을 로그에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는 0이 되는 거지. 이건 1이니까. 이해됐죠? 자, 그런데 자, 지금 요게 0이잖아, 지금처럼. 근데 이것의 급수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AN의 극한이 0이 되면 이건 당연히 등비술이 아니니까 이 1, 2번이 아니라 4번이냐 0이니까 그지 S니까. 그래서 이거 SN 구해서 이제 극한을 해볼 건데 이거 n번째까지 합하면 얘니까 이거 n번째까지 합하면 로그 2, 로그 3, 로그 n 플러스 1, 로그 n 더하면 지금 이게 이제 바로 뭐야? 요거 한 거지. 자, 이제 더하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럼 남는 게
로그 n 플러스 1 빼기 0이죠. 이거밖에 안 남네. 요거에다 리미트 때리면 로그 그래프 이렇게 생겼잖아. 어쨌든 커지죠. 분명히 커지는 거 맞죠. 아주 미세하게 커지고 커지니까 뭐한다? 발산해. 그래서 0이지만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 자체가 풀이법이 엄청 많이 나오는 형태라 기억해 놔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거야. 자, AN이 이거면 이거 유리화하면 얘잖아요. 근데 이거 리미트 때리면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0이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성립해. 하지만 이것에 다시 이것처럼 n항까지 합을 하면 루트 2, 루트 1, 루트 3, 루트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이걸 더하면 또 마찬가지로 더하면 이게 바로 부분합을 한 거죠. 부분합을 구한 거죠. 근데 거기 리미트를 때릴 건데 더하면 이번에도 이렇게 사라지네. 그러면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 이 상태에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여기 무한대 빼기 1 발산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수렴하지 않습니다. 자, 두 개는 손쉽게 들 수 있는 반례야. 세 번째, 이겁니다. 자, 보면 AN의 극한이 0이다. 코컨트는 당연히 0이겠지. 근데 이것을 이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보여달라고 하는 건데 얘는 계산이 좀 달라요. 이거는 이 풀이법 자체가 되게 고급진 거야. 나 사실 대학교 2학년 때 이거 전공 시험이었거든. 근데 요새 문제로 다루니까 좀 고급진 문제나 어려운 문제 풀 때 다루는 거니까 알아둬야 돼. 그냥 개나 소가 다 아는 풀이법은 아니야. 자,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하면 안 되나요? 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해? 그냥 쉬운 걸로 이게 55분의 1이면 세상이 엄청 아름답지 않겠니? 너 졸립지? 조금 졸린 것 같아. 조금만 하고 잠깐 쉴게. 그렇잖아. 이거 더우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이렇게 하면 세상이 너무 아름답지. 초등스러운 진행이라 이거가 계산이 안 됩니다. 1분의 1부터 10분의 1까지 더하면 분모가 10획이야, 10획. 살벌하지. 그 숫자가 엄청나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 풀어. 그래서 이건 풀이법 자체가 독특한 게 있거든. 그래서 기억해 놔야 돼. 근데 그게 되게 특이하니까 좀 기억해 놔야 되고 되게 고급진 진행이야. 뭐냐? 자, 이렇게 있으면 통분할 수 없잖아. 근데 자, 만약에 이 풀이가 기술이라 있어. 얘네들을 이렇게 바꾸면 지금 뭐 한 거야? 요거를 바꿨어. 이렇게. 그럼 이렇게 네 개만 보면 이렇게 네 개만 비교하면 얘네들이 얘보다 좀 크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맨 처음에 생각한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거야. 얘를 다 이렇게 바꿔봤어. 그럼 요 오렌지색 네 개랑 요 네 개랑 비교하면 또 까만색이 더 크겠지.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바꿔보는 거야. 여기도 이렇게 바꿔보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뒤에도 바꾼다면 위에 있는 게 아래에 있는 것보다 크겠지. 이 차간이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더하면 얼마야? 2분의 1이야. 이 새끼들도 2분의 1이야. 이 새끼도 2분의 1이야. 이건 1이야. 이것도 그럼 2분의 1이겠네. 자, 비록 2분의 1 작지만 이 작은 2분의 1도 무한정 더하면 엄청 커지겠지.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은 그거보다 크대. 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랑 비교를 해보니
얘가 더 커.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얘는 발산한다. 그래서 얘는 발산한다. 이거 사실 이게 발산함을 증명하세요가 문제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반례거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 값이 지금 순차적으로 작아지는 친구들이잖아. 값이 순차적으로 작아지는 친구들이 나오면 그 값을 가지고 그 크기가 비교가 안 되면 그거의 주변 값을 이렇게 변형해서 이것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인 거야.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신박하긴 하다. 넘어갈 수 있거든. 근데 신박한 뒤에 방법이 있는데 졸린 것 같으니까 잠깐